오늘 장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3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죠. 반도체나 2차전지 얘기해 주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신선해서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 오늘 비만 치료제가 사실은 좀 주춤주춤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요즘 이쪽이 잘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둘씩 안 좋은 뉴스는 같이 나오나 봐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새로 나온 뉴스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은 7월 달에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 이쪽 이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아니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주가가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과연 이제 현재 시장이 지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어서 오늘 비만 치료제를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만 치료제가 아직까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제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이 뭐 이제 페트론이나 혹은 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뭐 블루엠텍, 한돈, 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한국 벤시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종목군들이 과연 이제 여기에서 탄력이 죽을 것이냐, 그렇지 않은가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탄력이 이제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역시나 해외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일단 이제 일라이릴리, 그다음에 이제 또 노보노디스크가 워낙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뭐 이 해외 증시에서 워낙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조용했었지만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쭉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노보노디스크나 혹은 이제 일라이릴리 각각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뭐 내년뿐만 아니라 뭐 내후년, 내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시장이 이제 상반기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완전하게 성장 키워드 쪽에 조금 무게감이 좀 많이 맞추어져 있었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CXL이나 혹은 뭐 온디바이스 AI 쪽,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PNT와 대주전자재료가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었죠. 그럼 결론적으로 PNT와 대주전자재료가 왜 이렇게 상승이 잘 나왔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PNT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하반기까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 이처럼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는 개별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져가면서 이 성장에 대한 이슈를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하반기에 이제 각각 약 한 30억에서 이제 5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또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 투자를 추가적으로 또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에 맞추어서 이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캐파를 좀 늘려 나가려는 이런 이제 노력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또 암젠에서도 약간 이제 따라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젠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하반기에 임상 계획을 또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차오를 겁니다. 지금 이제 7월로 넘어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한 차례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가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또 가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임상권이라든지 혹은 이제 계속해서 뭐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올 때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특히나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펩트론이 대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펩트론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엔 또 이제 수급이 완전하게 죽었느냐, 아직까지 살아있느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빠져나온 게 그대로 이제 뭐 크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좀 살아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페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최근에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벤티젯 같은 이런 종목들도 사실 그동안에 쭉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서야 바닥권에서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정도 더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블루엠텍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보게 되면 그냥 상장 이후에 쭉 내리막을 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서 강력한 수급이 또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강력한 수급에 힘입어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접근하셨던 분들, 그리고 새로 또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 한번 또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비만 치료제 쪽이 눌릴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눌림 구간에서 조금씩 또 모아가는 이러한 이제 매매 형태를 한번 취하게 되면 한 차례 정도 더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현재 완전하게 또 이제 대형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면을 쭉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한 번 더 검증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사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 강하고 근데 근래 들어서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이쪽으로 노이즈가 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약가 인하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밤에 나왔던 이 시력 저하 부작용 얘기가 이 두 가지가 나오면서 약간은 좀 주춤되고 있는 상황인데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워낙에 그 수요가 좀 크게 뛰어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뭐 부작용이나 약간의 노이즈라는 거 사실 바이오 쪽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요가 뛰어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하반기를 넘어서서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성장을 어느 정도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섹터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잠시간의 진통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워낙에 이제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은 재탄력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분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더 탄력이 저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번 보시면서 눌리는 구간은 기회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너무 달라가지고 페프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박스권을 돌파해서 새로운 박스를 지금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벤티지랩은 직전 고점까지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비만 치료제 실체가 있고 가장 가까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한미약품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 매력도라든지 뭐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일단은 저는 워낙에 또 이제 수급을 보는 그쵸? 또 네. 전문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네. 정도로만 한번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저가에서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신고가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노리기에는 조금 이제 접근하기 리스크가 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후발주자로 이제 출발한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인벤티지랩이나 혹은 뭐 블루엠텍 혹은 뭐 이제 한독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후발주자로 지금 이제 수급을 받아준 종목들이 있는데 아마 펩트론이 움직이면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연관성이 가장 깊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비만 치료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이제 이 개별 종목들, 인벤티지랩이나 혹은 블루엠텍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강력한 수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갈 폭이 있는 말씀 주셨던 뭐 인벤티지랩이나 블루엠텍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서 네. 트레이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른 매매 선호하시는 분들께 또 이런 부분도 팁이 됩니다. 김영우 전문가 워낙에 단기간 내에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종목군 잘 찾아주시는데 그래서 수급 위주로 종목을 좀 골라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그쵸? 반도체 얘기해봐야죠. 반도체
그 중에서도 레거시 3분기 기대감입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지난주에도 반도체 레거시 얘기를 이 시간에 해주셨고요. 지지난주에 이 제목이 반도체 레거시 반드시 지켜봐야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아주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쪽에서 시그널을 좀 읽어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3분기 기대감이 조금 지속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뭐 퀄 테스트 엔비디아 향으로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이제 정정부도가 됐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에 2분기 예상 실적을 내놨는데 영업이익이 8조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1000% 이상이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이번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수준으로 이제 나왔으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이번 3분기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뛰어오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반도체 레거시를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다른 종목군, 뭐 원익 IP, 다른 이제 반도체 디램 쪽이나 이제 낸드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레거시 쪽은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거나 혹은 업황이 회복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CXL 쪽도 상당히 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성장성과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3분기에 동시에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HBM 포함해서 이제 디램의 가격이 3분기에 약 한 10%를 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기존의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도 5%에서 10% 정도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메모리 업황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낸드 부분이었는데, 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원익 IPS 같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약간 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대형주에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매크로 수급이 좀 이제 많이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는 살짝 오늘 쉬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 레거시 쪽은 이제 출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수급이 상당히 또 강력하게 들어가 주면서 이전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또 이제 트라이할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번 주에 테스 한번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스도 지금 보게 되면 살짝 눌리는 구간 나왔다가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림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3분기에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반도체 레거시 쪽은 또 새롭게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제 볼만한 종목들이 남아있다라는 점, 저번 주, 저저번 주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여전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살만한 종목들이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3분기에 주도주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반도체 레거시 쪽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실적 가이던스도 사실 뭐 시장에서는 징크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무난하게 잘 넘어가고 그 이후에도 위쪽 방향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너무 위쪽으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코스피가 또 지금 너무 이제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거의 한 2년 8개월 만에 신고가 부근인데, 네. 항상 이제 신고가에 도달을 했을 때는 우리가 또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기기는 사시는데 잘 골라서 사셔야 된다. 반도체 레거시 이제 좋다라고 해서 네. 아무 이제 또 반응도 없고 시장에서 관심도 없는 종목을 접근을 하시면 손실가도 물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선별을 하셔서 사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섹터 내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바로 체감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시나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 급등 보면서 설렜다가 오늘 우리 증시 너무 반도체 쪽으로 이 시선을 빼앗겨 버리니까 2차 전지가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별적 접근이 필수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차량 인도량이 또 대폭 증가했잖아요. 전분기 대비해서 약 한 14%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감소 추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확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지는 그런 이제 수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또 관심도가 미국장에서도 완전히 다 쏠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새는 이제 항상 미국장 개장할 때 한 이제 또 1시간 정도 보고 자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쪽에만 거래가 다 몰립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이 다 쏠리고 있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쏠리고 있는데도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뛰어오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런 움직임과는 약간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에코프로나 혹은 이제 에코프로 BM 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러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약간은 오늘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PNT나 대주전자재료 일전에 상승이 강력하게 나왔었던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PNT와 대주전자재료는 이 일전의 상승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탄력이 나왔으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냐면 지금 이제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저점을 확보하는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 구간에서 매크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위치가 됐어요. 매크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위치가 된 상황에서 시장 반등이 나오는데 테슬라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에 이제 일제히 물량이 들어간 건데 항상 이제 제가 강조드리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거든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바닥을 넘어서서 앞선 구간을 소화해줄 만큼의 강력한 이슈 정도는 필요하다.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주고 업황을 반전시킬 만한 요소가 나와주어야 그런 이 이슈가 좀 예상되는 게 있을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확 끌어올려져야죠. 지금 현재 이제 뭐 가격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또 이제 무리가 있다 보니까 업황을 또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수요가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격에 대한 괴리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워낙에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나 앞에 매물 구간이 워낙에 두터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은 결국에는 소화를 해줘야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그냥 딱 단기 매물대 부딪히면서 하락하는 구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PNT와 대주전자재료가 2차전지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수급적인 부분이 받침이 되니까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거고 후속주로 테이펙스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테이펙스를 3만 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3만 6천 원까지 갔었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덜 들어온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을 보여주기는 힘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강한 종목, 현재 살아있는 종목을 고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2차전지 중에 가장 잘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2차전지 종목을 갖고 왔거든요. 오늘의 추천주죠?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한번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유진테크놀로지라는 이제 종목인데 2차전지 금형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뭐냐면 유진테크놀로지가 2차전지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형 장비를 또 이제 수주를 받고 제공을 한 다음에 또 이제 보수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때 계속해서 수익이 좀 나오는 발생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계속해서 자동차를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워낙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거든요. 삼성 SDI 향으로는 이제 금형 장비 100%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는 60% 정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캐시카우가 꾸준하게 생겨날 것이다. 요거를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앞선 구간 삼켜주는 수급이 들어가 줄 때 그때가 항상 2차전지는 찐 타이밍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유진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신규 상장 이후에 쭉 조정 나오다가 약 11,000원 구간에서 굉장히 바닥을 강력하게 잡아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이 또 앞선 구간 약 한 15,000원까지의 수급을 싹 소화를 해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진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지금 현재 새롭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종목으로 가져왔고,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이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손절가는 9,500원 정도 안내를 드리면서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진 구간이고, 그 종목군들 중에서도 가장 수급이 잘 살아있는 종목으로 유진테크놀로지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종목 선별이 필수다.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 역시나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진테크놀로지는 상장한 지 올해가 2년 차여가지고요. 앞서서 다른 2차 전지 종목군들은 많이 켜켜이 매물대가 쌓였는데 이 종목은 괜찮은 편이다. 그래서 이 시간 소개를 해주시네요. 현재가 이하에서의 매수 전략이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가 9,500원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